빠방하이. 얼마 전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를 알아봤었죠. 일상만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따맘마. 가끔 보면 잉? 하는 것들도 많았죠. 아따맘마에도 신기한 일본 문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른 입양하는 문화가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것도 아리 아빠가 입양됐다는 썰이 있다는 것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특이한 일본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아따맘마를 보면 오는 특이점, 왜 이렇게 어묵이 많아? 아침도 어묵, 점심도 어묵, 저녁도 어묵,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냥 먹기 질리면 어묵전골, 어묵튀김, 어묵카레, 심지어 어묵라면까지. 와우!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데요. 놀라운 건 아리는 집에서 그렇게 어묵을 먹어놓고 편의점에서도 맛있게 사 먹죠. 일본인들은 어묵을 진짜 좋아할까요? 네, 물론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국민 음식인 건 확실합니다. 묶음당 가격도 하나 800원에서 1000원 선이라 엄청 저렴하고요. 마트에 가면 어묵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서 반찬으로도 짱이죠. 아따맘마에 나온 것 말고도 치즈가 들어있는 어묵, 오징어가 들어있는 어묵 등 맛난 어묵도 많다는 것. 하지만 라스트팡은 역시 오뎅이죠. 잠깐, 어묵이랑 오뎅이 동일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뎅은 냄비에 뜨거운 국물을 넣고 곤약, 무, 소고기, 유부, 어묵 등을 넣고 끓이는 일종의 전골 요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묵과 동일어로 잘못 알려져 있죠. 어묵만큼 밥상 단골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장아찌. 매실을 소금에 절인 우메보시가 가장 유명하죠. 된장국에 반찬 1개, 장아찌 하나 놓으면 상차림 끝. 짱구네처럼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소박한 메뉴가 주로 밥상 단골 손님입니다. 이렇게 차린 게 많지는 않더라도 암묵정들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녁은 꼭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 밤 10시, 11시가 되더라도 밥은 꼭 차려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집에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이죠. Anyway, 아빠의 유행어 배달시켜 배달. 아따맘마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배달 음식이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배달을 많이 시킬까요? 호시국이라 요즘 배달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달료는 어떨까요?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가까운 곳은 500원 하는 곳도 있고 먼 곳이나 피크타임은 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도 주로 2,000원 선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월 1만원 배달구독 서비스도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저렴하다고 하네요. 배달구독은 괜찮은데? 아따맘마에서 어묵만 베리베리 많이 나오는 이유, 세일을 워낙 많이 해서 도시락, 스시와 함께 마트 세일 3대 천왕으로 불리죠. 짱구 엄마 못지않게 세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아따맘마. 타임 세일에서는 거의 날아다니죠. 가장 흥미로웠던 에피소드는 봉지 세일. 이건 봉지를 주고 제한 시간 안에 넣는 만큼 가져가는 세일인데요. 아리 엄마는 여기서도 새우 담기 신기록을 달성하죠. 이외에도 1000원숍에서 이것저것 쓸어 담아오는 에피소드, 그랜드 패밀리 세일에서 10분의 1 가격에 옷 사오는 에피소드, 세일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일본엔 세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가 주고 사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상시 세일을 하죠. 백화점과 마트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9시쯤. 마감 세일이라 스시부터 도시락까지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일본 물가가 비싸다? 이것도 다 과거 얘긴데요. 우리나라랑 큰 차이도 없는 데다가 저런 세일을 상시로 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저렴하게 느껴지죠. 와, 진짜 싸게 파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면엔 어두운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디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지난 20년간 물가 오르내가 손에 꼽을 정도. 가격을 좀만 올려도 고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경쟁도 치열해서 세일을 왕창 때릴 수밖에 없었죠. 수익이 적다 보니 인건비도 올릴 수 없었는데요. 물가와 마찬가지로 월급도 2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니 또 세일을 하는 악순환의 연속. 그렇다 보니 별의별 파격 세일도 많습니다. 아따맘마에 나온 봉지 세일은 물론이고요. 짱구에 나왔던 옷 껴입은 만큼 그대로 주는 껴입기 세일, 머리 양갈래로 하면 할인해주는 양갈래 머리 세일, 대머리만 할인해주는 대머리 세일까지. 와우! 이제야 왜 아리 엄마, 짱구 엄마가 전단지만 보면 눈에 불을 켰는지 알겠네요. 레전드 먹방 전철국수 편. 뜨끈뜨끈한 국수 위에 올려진 크로켓. 언제 봐도 군침 돌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해되지 않는 모먼트가 있었으니 아리 엄마가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건데요. 뭐 혼밥이 부끄러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죠. 아리 엄마만 그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담비 엄마도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먹는 걸 주저하는데요. 막판엔 집에서까지 숨기는 걸로 라스트팡.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일본의 혼밥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한 회사의 점심시간 짤. 우리나라는 회사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나가서 먹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도시락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죠. 학교 식당에도 1인 칸막이가 생길 정도이고요. 혼밥집도 워낙 많이 생겨나서 혼밥은 이제 흔한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아리 엄마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그건 바로 이 가게의 이미지 때문. 동네 국수집, 라멘집, 특히 전철역 앞에 있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기사식당 같은 느낌. 아재들이 빨리빨리 끼니 때우고 가는 이미지라 여자가 그것도 혼자 오면 특이하게 본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건 규동. 규동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국밥 이미지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인데요. 만약 썸 타는 도중에 데이트 코스로 규동집을 간다? 그럼 바로 아웃? 이런 남자들을 이르는 규동남이라는 단어, 심지어 이미지까지 있다고. 그렇다면 남자는 어디서 혼밥하는 걸 힘들어할까요? 바로 디저트 카페나 브런치 카페. 결론은 혼밥 자체는 흔한 문화이지만 남자, 여자 각각 가기 꺼려하는 혼밥집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도 혼밥 레벨이 있으니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워낙 키가 작아 보이게 나와서 놓치는 사실. 아리는 무려 고등학생이죠. 일본의 고등학교 생활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신기한 건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우는 것. 일본 고등학교는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드물어서 대부분 학생 식당에서 사 먹거나 도시락을 싸운다고 하네요. 아리도 도시락을 싸우긴 하는데 맨날 어묵 아니면 장아찌만 있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도 이해해줘야 하는 게 일본에서의 엄마 생활도 쉽진 않습니다. 남편부터 아들, 딸 도시락까지 매일같이 싸야 하는데요. 덕분에 짱구에 나온 것 처럼 도시락 잡지가 유행. 도시락을 소분해서 냉동해 놓는 츠쿠리오케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락도 도시락이지만 가장 궁금했던 건 아래의 동아리 활동. 그것도 테디베어 동아리. 일본과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동아리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아리 활동이 배정되어 있지만 한 달에 2-3시간 정도일 뿐. 반면에 일본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야 하죠. 아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거의 목숨을 건 수준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활동, 방과 후에도 동아리 활동, 심지어 방학에도 동아리 활동. 뿐만 아니라 다같이 MT도 가고 축제도 준비하고 아주 신나 보이죠. 동아리도 정말 다양한데요. 야구, 농구 등 기본 스포츠는 물론 해문화 탐방, 또래 상담, K-팝 동아리까지 별의별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이건 한 학교 동아리의 축제 모습인데요. 와우, 진짜 신나 보이죠. Anyway, 퍽퍽한 학교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동아리 활동. 우리나라도 이런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엄청난 스펙의 아리 아빠, 입양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것도 성인일 때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따맘마는 작가의 가족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리는 작가 자신, 동동이는 동생, 부모님은 작가의 부모님. 얼마 전 동동이의 딸이 결혼을 했다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아빠입니다. 작가 본명의 성씨, 그리고 작가 엄마의 성씨를 기반으로 추측했을 때 작가의 아버지는 대릴사이 혹은 서양자로 추측되는데요. 이를 모티브로 한 아리 아빠도 동일할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종종 등장하는데 아빠의 가족은 돌아가신 할머니 외엔 등장한 적이 없죠. 또한 엄마와 아빠가 만난 건 부모님의 중매를 통해서였는데요. 대릴 사이 역시 조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중매를 통해 결혼했다고 하죠. 여기서 잠깐, 대릴 사위, 서양자 제도가 뭐냐고요? 대릴 사위란 사위가 처가에서 함께 사는 것. 일본에서는 남편이 성씨를 버리고 처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자는 더 나아가 남편이 처가에 입양되어 성씨를 바꾼 다음에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다 큰 성인을 입양하다니 대체 왜요? 일본은 미국처럼 부부의 성이 같아야 하는 부부 동성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업이나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데 딸밖에 없는 집안은 대릴 사위 혹은 서양자로 사위의 성씨를 바꿨다고 하죠. 과거에는 10커플 중 한 커플이 대릴 사위나 서양자를 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작가의 아버지가 그렇게 추정되는 것처럼 아리 아빠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부 동성 제도 그리고 가업이 중시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 같네요. 오늘도 역시나 놀라운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예전에 봤을 때 잉? 했던 것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다음엔 애니 영화 속 미국 문화도 알아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 라면 먹고 싶다.